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2050 남양주에 보면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대지가 몇 평이죠? 건물이 몇 평이죠? 대지 지분과 건물 지분이 같죠. 이게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거든요.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용적률이 200%로 바뀌기 전에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게 몇 층이냐면 6층이거든요. 6층인데 자 보십시오. 6층인데 여기 사진 찍었죠. 현관 있죠 여기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겁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재건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 집어넣지 않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용적률이 지금 200%로 어떻게 한다? 바뀌다 보니까 내 땅을 지분을 갖고 건물을 새로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지금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월세를 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여기 몇 층이라고요? 2층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월세 주는데 이게 우리 김 사장님 다낭만 가지 말고 브라디보스토크 못 가보셨죠? 저는 한 몇 년 전에 브라디보스토크 갔는데 그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땅을 전부 다 국가에서 수용을 했죠. 수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집을 줘서 나눠준 게 아파트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6층을 준 겁니다. 브라디보스토크에 지금 가보면은 6층짜리 옛날에 진 아파트 계단 없이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각자가 그런 아파트를 지어져 있다고 하도 예전에 5층으로 지었었죠. 시민 아파트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 재건축해가지고 지금 20층, 30층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지금도 6층짜리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는 대한민국에서 이건 재건축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도 크죠. 단지도 상당히 큽니다. 뭐 이런 거 재건축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해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해갖고 2종이나 3종 지어서 용적률을 이제 300%까지 하고 건폐율이 40%에서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엔 몰라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게 우리 동네도 아파트도 지금 지으려고 다 해놨다가 부동산 가격이 주체하니까 중단돼 있어. 그럼 언제 다시 부동산이 상승을 하게끔 되면 그때는 재건축하는데 건설회사들이 다 들어오죠 보면은. 근데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할 때 되면은 지금 이런 재건축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보는 거죠. 남양주에 이 옛날에 이런 아파트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 이거 있다는 거 좀 오래간만에 제가 보게끔 됐습니다. 투자의 목적으로서는 전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남역에서 825m면은 역세권으로 보진 않죠. 500m 이내니까. 근데 요새는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더라고. 여기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운동 삼아서 자기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위치나 뭘 봤을 때 절대 이거는 조만간 재건축이 된다는 걸 거의 observ로 보면 위치나 뭘로 다 봤어요. 하긴 되고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건축한다고 해도 추천하는 겁니다.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공지읍 수양리에 이거는 지목이 전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382평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말 농장이 아니라 정식으로 농지 취득 자격 주면서 발급받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거는 여기 옆에 보면 여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고 요 옆에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천으로 되어 있죠. 물이 흐르는 건 요만큼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현황도로가 있고 이 현황도로 여기 보면 다리를 놨죠. 이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도로로 만드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건물 짓는 사람이 이걸 도로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땅 주인이 이거를 뭘로 만드는 것 같아? 도로로 만드는 것 같아.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로 나오지 않고 이것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할 확률이 높고, 더더군다나 뭘 해야 되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배수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땅이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봤더니 여기 뭐가 있죠? 다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다 다리를 놓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다리를 놓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다리예요. 지금 다리죠. 별거 아니죠. 여기 그냥 철제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바닥 공구리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 목상 하천 부지는 넓지만은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한 1m, 1.5m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렇게 다리를 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도로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건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곤주한입 수양리라는 곳은 여기가 이제 성남에서부터 여주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금 생긴 곳이 있는 곳이 이쪽 근처에 또 진출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제2 영동고속도로도 이쪽에 진출하는 진출입로가 있어갖고, 제가 이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 경기도 건주한 수암리 쪽이 교통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보면은 지르지만 않고 낙찰 받으신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땅 자체가 100여만 원 정도씩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그 50만 원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놓고 농사도 지어가면서 매매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 땅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니까 누가 인삼을 심어놨는데, 이 인삼을 심어놓은 것이 땅 주인하고 정식으로 임대차를 계약을 맺어서 심어놨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연생 식물을 심었으면 5년입니다. 단연생 아니면 3년이거든요. 일반 농사를 짓는 건 3년인데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인삼 농사를 다 지을 때까지 우리는 지료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지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끔 되면은 우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료만 받으면서 단박에 내일 모레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담감은 좀 더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있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업 경치 안 하게끔 되면은 다시 이게 팔게끔 돼야 되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사람 농사 짓는 것을 내가 강제로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한나읍 수리제길. 이것도 건물이 2동이고 토지가 2필지고 도로도 2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있던 회덕동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로 해서 16.03평, 82.58평, 82.28평, 0.6평 이렇게 돼 있죠. 다 좋은데 이게 82.58평 너무 조금 적어요. 전원주택 치고는. 그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을 하나는 2개가 김원집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땅 하나, 여기 땅 하나. 이 도로는 지분이고 요것도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62-9번지하고 362-4번지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으로 돼 있어요. 아까 회덕동은 건물 매각 제외인데 이거는 건물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집이 2채가 지어져 있죠. 이 집이 근래에 진 것 같아요. 이 주차장 하나 자리하고 여기 집이 딱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흠이 뭐라고요? 마당이 없다는 겁니다. 실내를 찍은 거를 봤더니 집이 아직 완전히 준공되지 않은 것 같죠. 이 감정평가사가 실내 사진 찍은 게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가만히 봐도 전등이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스위치는 있죠. 스위치는 있죠. 여기 보면 요거는 뭐죠? 온도계죠. 보일러는 설치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아직 도배는 안 됐죠. 전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여요.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건물을 입주해도 될 만큼 완성시키지는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낙찰 받으면 안에 들어가 봐서 전등을 다룰 수도 있고
화장실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엔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거는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석고보드가 원래는 맞아요. 이런 텍스 같은 거 안 하고 석고보드를 하는 거죠. 석고보드를 해넣어서 도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은 뭔가 도배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가 습기가 찬 것 같기도 하고. 저 대리석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 이건. 이게 무슨 대리석이 좀 시멘트 해갖고 이렇게 떼우고 해갖고 얼룩이 진 건데, 내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를 내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점이 평수가 너무 작다는 거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월세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월세가 줘서 월세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팔아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그냥 낙찰받고 바로 팔겠다고 하면 안 팔립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월세를 주고, 투자금이 얼마인데 월세가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이거 사는 것이지, 이거를 내 집으로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장이나 이 근처에 내가 1년이고 2년이든지 그냥 살다가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이지, 내가 이거를 보유해서 내가 갖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안 팔리는 물건입니다. 처음서부터 이 계획하는 사람이 이렇게 80평씩 잘라서 이렇게 두 채를 짓는 것 자체가 팔으려고 짓는 건 졌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팔으려고 졌다 그러면 한 채만 져야 돼요. 160평에. 아니,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려고 전원주택 가는데 마당이 없이 누가 전원주택을 내가 돈 들여서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려면 아파트 사는 거죠. 이거는 월세를 주는 겁니다. 월세를 줘서 투자하는 만큼의 월세가 이득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거 사놓고 월세를 받아서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팔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낙찰을 받으면 정리해서 월세를 줘놓고 받고, 그리고 월세를 받으면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매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1번째 물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주택이고 151평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1억 4,600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인 말 믿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감정 가격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감정 가격이 1억 4,600이죠. 땅이 얼마죠? 2,800. 건물이 얼마죠? 1억 1,500이죠. 아니, 이런 다 썩어가는 조립식 주택이 무슨 1억 1,500이에요? 이게 요거 뒤에 요 집이에요, 요 집. 저기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갖고 그냥 싱글도 안 씌웠지, 벽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죠. 이거를 감정으로 얼마를 만들었다고? 이게 술 먹은 감정사가 아니면은 이걸 지금 1억 1,500에 매기겠느냐고, 나 보면은.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추천을 했냐? 제가 얘기했죠. 시골에서 땅만 사가지고 팔게끔 되면은 땅이 몇 평이죠? 그럼 땅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건물은요, 그러면 건물은 안 칩니다. 이러죠. 그럴 정도인데, 그러면 땅값이 아까 이게 얼마였지? 2,800이었었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땅값이 얼마? 2,860만 원이죠. 그럼 제가 최저가로 산다 그러면 3,600에 사죠. 3,600에 사서 건물을 안 치고 땅값만 팔으면 얼마에 파는 거야? 2,900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를 낙찰 받으면 돼, 안 돼? 그러면 내가 술이 취이지 않으면 이걸 왜 추천해? 아니, 웃긴 게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다가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창고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에 주택이 있죠. 땅값이 뭐 때문에 왜 싸죠? 농림지역이니까 싸죠. 근데 농림지역에 주택 못 짓죠. 근데 이거는 지었죠. 그러니까 집 자체가 좋고 나쁘가 아니라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뭐가 있죠, 여기? 창고가 있죠. 난 앞을 써.
이 주인과 이 주인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당에 놓고 쓸까 생각해 봤는데, 봤더니 건물 주인이 이용기로 같아요. 같은데 설정하는 곳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빼놓고 이것만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과 이 땅 주인이 창고나 이게 다시 값이 합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농림지역인데 건물을 주택을 못 짓는데 농업인의 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걸 땅을 사서 여기서 질 때는 내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집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땅값이 지금 33천 얼마를 친 것이 5, 6천만 원 정도는 간다고 봐요. 집을 있는 거. 그러니까 집 자체 때문이 아니라 농림지역에 집을 못 지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사서 얼마 주고 사서? 3,500 주고 사서 누구한테라도 5천 정도에는 팔고 나오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르지 말고 이건 하나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한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조립식 판넬로 지었는데 이것도 이 집을 이런 정도로 지어도 한 몇천만 원은 먹히겠죠. 한 3, 4천만 원 이상 4, 5천만 원 정도는 먹힌 건데, 그것보다도 제가 보면은 아무리 시골이라도 거주할 만한 집이라면은 집값은 안 쳐줘도 땅하고 건물 합쳐서 5, 6천만 원 정도만 내놓으면 언제든지 팔려요. 13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74290 아파트가 18평짜리 아파트인데 3억 8,400이 1억 8,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채무자 겸 소유자죠. 근저당이 여기 보면 설정이 되어 있고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여기 3억 8,400이 1억 8,800까지 떨어졌는데 현재의 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쯤에 거래가 되는 걸 보고 그 거래 가격에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좀 다운시켜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에서 내보내고 월세를 주면서 한 2년 정도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올 연말 지나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내년서부터 금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이 되게끔 되면은 그러면 다시 부동산은 감정가격 정도로만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현재 감정가 정도로만 거래가 된다면 그때 매도하고 빠지자 이런 얘기입니다.